네, 오늘은 조금 민감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니야, 내 믿음이 옳아.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내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가 또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언제나 두 번째 자세를 갖기를 권합니다. 뭐냐면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 다 가지고 계시죠? 때로는 그걸 자랑하기도 하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족보,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옛날에 만들어졌다고요? 좋습니다.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이 언제라고 대답하든 간에 어떤 족보도 15세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족보들은 전부 15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안동 권씨 족보입니다. 이 안동 권씨 족보 가운데 성화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화는 명나라 황제의 연호입니다.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족보, 그래서 성화보라고 하는데 성화연간은 1465년부터 1487년까지, 조선시대 세조 11년부터 성종 18년까지니까 조선 전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족보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개 더 소개하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족보는 문화유씨 가정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명나라 황제 가정연간에 만들어진 족보라는 뜻이고 1565년에 만들어집니다. 16세기 후반이죠. 같은 해에 강릉 김씨 을축보라는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1565년. 그리고 1576년에 능성구씨 만력보라고 하는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성화보, 가정보, 을축보, 만력보 이 네 가지가 16세기까지 만들어진 족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조선 전기까지도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없으니까요. 물론 앞으로 새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갑게 지금까지의 설명을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족보는 성씨의 사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 무슨 씨 할 때 이 씨, 이 성씨잖아요. 성씨를 사용한 다음에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디라고 하는 것은 본관인데 이 본관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 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 본관은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성씨는 언제부터 쓰인 것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씨,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그 성씨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성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시조로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혈연 집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같다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성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혈연 집단인 것은 아니지만 혈연 집단이 같으면 꼭 성은 같게 돼 있죠. 이 성씨를 우리보다 먼저 사용한 데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미 성씨를 사용했어요. 우리 잘 아는 공자님. 공자님의 성은 공씨이고 이름은 구예요. 공구. 성명이죠. 그래서 공구가 공자가 되는 이유는 이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은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 아주 위대한 학자에게만 붙이는 거거든요. 공구가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맹자는 어떨까요? 맹자도 맹가라는 성명이 있습니다. 맹씨가
가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역시 위대한 학자니까 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무슨 자가 많잖아요. 뭐 많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 자자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딱 2명 있는데요. 딱 2명.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퇴계를 이자.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소 의외지만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송자, 이자와 송자 2분이 계시죠. 하지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이후로 이 자자 칭호를 받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성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공씨, 맹씨 이런 성씨들이 춘추전국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우리 단군 조선시대 이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동양의 성씨 이야기 했으니까 서양의 성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양도 성이 있잖아요. 서네임 또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양에서는 한 1000년 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1000년 전이면 고려 초쯤이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서양에는 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서양에서는 이름이 적어요. 왜 우리 미국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처음에 알아듣기 어려워해도 미국 사람들은 금방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 스펠링도 구태여 안 불러줘도 거의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몇 개 있는 이름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다 쓰인 이름이에요. 새로 만드는 이름이라는 게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성이 많고 이름이 적은 게 미국식 또는 유럽식이라면 동양은 성이 적고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글자 2개 조합해가지고 이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은 성이 적고 이름이 많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릴리에 소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그 연세대학교 그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인의 이름을 바라본 미국인의 그 뭔가 놀라움 이런 그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인은 이름이 많은 민족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별명이 하나쯤 있다. 이 별명은 그를 아는 모든 지인에 의해서 붙여지고 또 그들에게 알려진 별명이다. 이때 이름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자, 호 이런 걸 가리켜요. 이름이 있고 또 따로 부르는 호가 있고 또 따로 부르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는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에요. 누구를 해볼까요? 정몽주 같은 경우에 몽주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호는 포은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정몽주의 자가 있어요. 달가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정몽주를 부를 때 몽주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달가 이렇게 부릅니다. 달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아주 그 스스럼 없는 그런 이름인 거죠. 이런 이름이 따로 있어요. 호도 있고. 그러면 이름은 뭐 하죠? 이거는 안 써요. 이름은 안 부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에 성명 기입할 때나 쓰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피휘라고 하는데 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려지는 이름이고 피는 피한다는 뜻이에요. 피휘라고 해서 잘 안 쓰고 자, 호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여사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조선 성씨의 종류는 아주 적다. 수천만 인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성씨는 100가지 이하이다. 이거는 그 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100가지 이하 자기가 알고 있는 성씨를 쭉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선의 성씨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것은 이씨. 왜 김씨가 아니었을까요? 이씨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민씨예요. 왜 민씨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명성황후 민씨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족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 여사한테 한국 사람들한테는 민씨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윤씨, 연씨, 홍씨, 그리고 김씨, 노씨, 박씨가 많고 원씨, 백씨, 이 필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필이라는 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씨는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성씨가 적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왜 이렇게 성이 많지? 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성만 가지고 부르는 건데도 같은 성이 거의 없잖아요. 자, 우리 이름이 좀 특별할 수 있겠구나.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을 언제부터 썼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